나는 언제부턴가 나의 집과 마음을 한 조각씩 그에게 내어주고 있었다. 며느리와의 말없는 균형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고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나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단지 남편의 아들이자 내 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그를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존재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내 삶의 또 다른 좌표가 되었고 나는 그 좌표를 분석하고 상처받고 이해하려 애썼다. 사람들은 나를 강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나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전쟁을 지나온 세대의 딸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고 집안의 질서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내 의무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 질서에 질문을 던졌다. 그가 하는 작은 반항들, 나의 규범에 대해 슬쩍 비껴가는 행동들, 때로는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들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을 어지럽혔다. 나는 그것을 나이의 차이로, 세대 차이로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눈빛은 가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고 가끔은 어른처럼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내 딸을 향한 보호 본능은 그를 심하게 평가하게 만들었고 나 자신도 그 판단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움도 적개심도 아니었다. 복잡하고 모호한 감정 견민과 실망,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내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어딘가 서툴렀다. 손길 하나에도 망설임이 있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내 딸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고 그 노력은 때때로 어색함으로 드러났다. 나는 그런 어색함을 이해하려 했으나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어색함이 불안으로 번졌다. 이 집의 규칙을 지켜줄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질문들은 결국 나의 태도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에게서 거리감을 낳았다. 하루는 밤늦게 부엌을 정리하던 중 그가 홀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등가죽이 굽은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고요했지만 그의 숨결은 그에 걸맞지 않게 거칠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지하자 내 마음속의 매서움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풀린 마음은 다시 굳어지기 쉬웠다.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해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해진다. 어린 시절에는 감정이 폭발해도 시간이 해결해 주었지만 지금의 나는 감정 하나가 오랜 기억의 파문을 만들어낸다. 그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였다. 사소한 오해가 쌓여 어느 날 불협화음을 낳았고 그 소리는 우리 집안을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화를 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때로는 무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되기도 했다. 그는 침묵을 깨려 노력했고 나는 그 시도를 불편해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너무 엄격한가? 그를 이해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변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우리 가족이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었고 그 평온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는 미덕이기도 하지만 자존심의 상실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포기와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았다. 그의 행동 중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이 있었다. 생활 방식의 미묘한 차이, 시간 개념의 차이, 말투와 예절에 대한 차이 작은 것들이 모여 갈등을 만들었다. 나는 그것들을 고치려 했고 교육하려 했으며 때로는 규칙을 강요했다. 그러나 강요는 반발을 낳았고 반발은 다시 나를 실망시켰다.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라 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타협과 상처로 이루어진 퍼즐 같았다. 내가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나는 어떻게 내 모서리를 다듬어야 하는가. 밤이면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내 젊은 시절, 나의 선택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치른 희생들. 그 기억들은 나에게 자부심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엄격함을 내 딸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 엄격함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였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다.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여러 밤을 보냈다. 사랑과 의무, 관정과 이해 사이에서 나는 흔들렸다. 나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고 그 노력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세한 호흡처럼 작은 관용의 선택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 작은 선택들을 모아 우리의 관계를 다시 빚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할지 혹은 더 큰 충돌을 불러올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고백은 단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세대의 많은 이들이 사랑과 분노, 연민과 오해 사이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결심을 하길 바란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말하겠다. 나는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멈춰섰다. 거울 속의 주름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후회의 지도였다. 나는 이 지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시 읽었다. 그 지도에는 수많은 길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길들 사이로 그와 내가 지냈던 시간들이 녹아 있었다. 나는 그 길들을 되짚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화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했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서툰 행동과 나의 엄격함은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우리의 대화를 대신했다. 나는 종종 그가 저지른 작은 실수들을 크게 느끼며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곧 나 자신을 향한 통렬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나는 왜 이토록 분노하는가 스스로 묻는 동안 나는 내 딸과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내 딸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날이 있었고 언젠가 내 나이와 같은 무게를 느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 생각에 몸이 떨렸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나의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 나는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저녁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내가 모르는 부드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아이의 웃음, 어설픈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내게 보였던 두려움의 흔적까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딸의 세계를 강하게 보호하려 했지만 그 보호가 때로는 눌러버리는 힘이 되었음을. 그 이해는 나를 서서히 부드럽게 만들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주하는 용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그와 딸 사이에 생긴 문제는 예상보다 깊었다. 나는 처음엔 개입하려 했고 규율을 세우려 했으며 명확한 경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나의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제서야 나는 스스로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러섬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중한 선택이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낮추고 관찰자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관찰은 나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 그는 나보다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의 고집과 불완전함은 그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자기연민, 그리고 성취에 대한 두려움 그는 나에게 말로 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조금씩 비춰주었다. 나는 그 행동들을 억지로 고치려는 대신 그의 이야기를 상상하려 애썼다. 상상은 때로 진실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낸다.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기대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도 관대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완벽한 어머니도 완벽한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나의 상처를 가족의 규칙으로 포장했음을 인정했다. 인정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열쇠였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내었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첫걸음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다. 나는 작은 친절을 선택했고, 그것은 의외로 큰 파문을 만들었다. 어느 주말, 나는 부엌에서 그가 좋아하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내 마음을 담았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받았고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미소는 우리 집안의 긴장을 순간적으로 누그러뜨렸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깊이 깨달았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 더 많이 반응한다. 특히 나처럼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변화는 단일한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의 성취를 축하했고 작은 실수에 대해 웃어넘기려 노력했다. 나는 때로 그가 외로워할 때 차분히 다가갔고 그의 이야기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스스로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동시에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그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고 나는 그 노력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의 관계가 서서히 변해갈 때 나는 관객을 의식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랐다. 특히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알았다. 그들이 공감할 만한 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과정이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하루 모인 작은 친절과 이해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든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사랑과 관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마침내 한 계절이 지나고 우리는 전에 없던 소소한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평화는 어제의 갈등을 완전히 지운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의 창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 창문을 통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조금 더 따뜻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역할이 변했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규율만을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라 이해와 다짐을 전하는 이가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변화를 완성하려면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결단은 보여주기 쉬운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었다. 나의 다음 선택이 우리 모두의 관계를 영구히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수면 아래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된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부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오래된 앨범은 서랍 속에 조용히 놓여 있고 우리의 집은 낮게 숨을 쉬고 있다. 나는 내 손을 가만히 모으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한다. 이 모든 과정은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우리가 맞닥뜨린 마지막 시험과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얻은 진짜 깨달음을 나누겠다. 내가 내린 선택과 그 결과를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이다. 다음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줘. 나는 마침내 그와의 오래된 갈등을 내려놓을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나는 그가 마당에서 혼자 떨어진 나뭇잎을 치우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평가하며 마음속으로 잔소리를 늘어놓았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나는 그가 우리 가족 안에 머물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온전히 보았다. 그의 고단한 어깨와 서투른 손짓 속에는 우리 집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오랜 오해와 자존심이 스르르 무너지고 마음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오래 기다려온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부드러운 어투, 단순한 감사의 말, 그리고 짧은 미소,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화해의 신호였다. 그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가가 누그러지며 나를 바라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작은 변화들이 그 한순간에 모두 이어졌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기회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리며 드디어 균형을 이루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나는 한 세대의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평화를 가져왔다.